네, 이제 우리 목돈 운영을 위한 거치식 상품의 주가지수 연동형 상품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ELS, ELD, ELF 내용은 ELD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 두셔야 되고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제 목돈 운영을 위한 기억하고 거치식 상품의 세 번째 정기 예탁금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기 예탁금은 일반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아니고요. 보통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기구에서 취급하는 거치식 상품입니다. 은행의 정기예금과 거의 그 상품 구성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 정기예탁금을 예탁할 수 있는 대상은 이게 보시면 대상에 대해 설명이 된 이 부분을 보시면 신용협동기구의 조합원 및 회원이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금고라든지 뭐 신협이라든지 이런데 조합원 또는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혜택은 조합원에 대해서 1인당 3천만 원까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우대 혜택이 있어서 좀 유리한 편이고요. 또 이 장에서 이 영상에서 제일 마지막에 다시 공부하겠지만은 예금자 보호법 다시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금자 보호법에서 우리 정기예탁금은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용협동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신용협동기구는 자체 기구에서 보호하는 시스템을 따로 가지고 있고요. 예금자 보호법 대상은 아니라는 거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양도성 예금 증서입니다. CD라고 하죠. 그래서 CD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CD는 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 단기 금융상품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양도성을 부여하여 발행하는 무기명 정기예금 증서입니다. 중요한 거는 CD는 특이하게 무기명이라는 거. 그래서 기명이 아닌, 그러니까 본인 소유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무기명 예금 증서라는 거. 그리고 특징은 3개월에서 1년 이내에 목돈 운영에 적합한 단기 상품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특징은 양도성 예금 증서는 할인식으로 발행됩니다. 이 할인식은 뭐냐면 예치 기간 동안의 이자를 액면 금액에서 할인하여 발행한다라는 건데, 즉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기에 10,000원을 받는 CD가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투자할 때, 살 때는 이자율이 만약에 5%짜리 CD라면 5% 할인된 95,000원에 산다라는 거죠. 그래 95,000원에 사고 나중에 만기 때 10,000원을 받는, 처음에 10,000원짜리 CD를 95,000원에 할인해서 사기 때문에 할인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도 그렇고요, CD도 그렇는데 이렇게 할인식 상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할인식 개념을 한번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RP라고 해서 환매 조건부 채권이 되겠습니다. 환매 조건부. 이름에서 보듯이 환매가 조건이 걸려있는 채권이다. 채권의 한 종류입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국채, 지방채, 공사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뭐 이런 상장 법인 등이 발행한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일정 가액으로 다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매도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즉 채권인데 나중에 다시 발행한 곳에서 되사간다라는 거예요. 되사간다. 예. 그래서 좀 안전하겠죠. 보시면 대신 양도성 예금 증서와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국채나 주로 지방채나 금융채 등에서 발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안전성은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보장이 되거나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는 않지만 발행하는 채권 자체가 국채, 지방채, 금융채 등이니까요. 거의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성 상품으로 취급이 되고요. 30일에서 1년 이내에 목돈
운용에 적합한 상품이다 라고 되고, 여섯 번째 표지 어음입니다. 우리 어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표지 어음을 보겠습니다. 표지 어음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약속 어음을 말하는 건데요. 보면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표지 어음도 주로 선이자 지급식으로 할인식으로 이제 발행이 됩니다. 조금 전에 봤던 우리 CD처럼 할인식으로 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도 해지는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도 해지는 불가능하지만 양도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우리 중개업을 하는 곳이나 매매업을 하는 증권사 등 그런 곳에서 양도는 알선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는 불가능하다. 표지어음과 또 비교해서 보셔야 될 것은 이제 발행어음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발행어음은 종합금융회사나 증권금융회사, 증권사죠. 증권사에서 자체적으로 영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체 신용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게 우리 발행어음이 되겠습니다. 이 발행어음은 그래서 증권사에서 특판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3개월 또는 6개월, 보통 1년 이상은 잘 없고요.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특판으로 자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행어음은 주로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거고요. 표지어음은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은행, 증권사, 상호저축은행에서 두루 발행하는 그런 어음입니다. 기업어음입니다. 기업어음이라는 것은 어음 이름에서 기업자가 있듯이 일반 기업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발행한 단기 어음을 말하는 거고요. 종합금융회사, 증권사가 할인 매입한 후에 이를 다시 고객에게 되파는 그런 상품입니다. 보시면 CP라고 나와 있고요. 증권회사에서 기업에서 발행한 어음을 다시 본인들이 매입을 한 후에 다시 재판매하는 그런 상품이라는 거. 그리고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 보통은 1년 이내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이제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발행한 어음을 매입해서 고객에게 다시 매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책임은 증권사에서 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은 아니다 라는 거. 더불어서 우리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아니다 라는 거고요. 이자 지급 방식은 기업 어음회 같은 경우에는 할인식도 있고요. 또 만기 이자 지급식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지급한다. 할인식 설명드렸고요. 만기 이자 지급식은 당연히 내가 만 원 정도의 이제 어음을 샀는데 만기가 되면 이자 5%를 계산해서 1,500원을 받는, 그렇게 계산이 되는 만기의 이자까지 받는 만기 이자 지급식이 되겠습니다. 높은 금리, 보통 우리 RP나 또는 뭐 CP나 또 발행어음이나 이런 것들은 단기지만은 금리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개월, 3개월, 6개월 등의 단기 목돈 운용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기업어음은 기업에서 발행한 어음이기 때문에 그 발행한 기업의 신용 등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은 굉장히 우량하고 안전한 기업에서 발행한 어음이 있을 거고요. 또 반면에 조금 부실한 회사에서 발행한 어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어음을 시장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우량한 회사인지 또는 아주 부실한 회사인지, 우량하다면 어느 정도 우량한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이 기업에는 신용 등급이라는 것을 이제 부여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평가 회사에 의뢰해서 신용 등급을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용 등급을
신용등급을 받고 이것을 그 약정을 하면서 어음을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용등급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 기업에도 신용등급이 있고 나라에도 신용등급이 있고 개인에게도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그 개인 신용등급을 조회를 해보지는 않으셨겠지만은 개인에도 신용등급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조회를 해보시면 본인 신용등급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신용등급을 항상 그 부여받고 있다. 이것처럼 기업도 나라도 다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신용등급은 A부터 아래로 D까지 부여를 받는데 당연히 A가 좋은 신용등급입니다. 그리고 이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회사별로 표기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어떤 회사는 트리플 A라고 해서 AAA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는 이렇게 A1이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고 표기하는 방식이 그 신용평가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다는 거. 그래서 그렇지만은 A가 B보다는 또 B는 C보다는 C는 D보다는 높은 등급이라는 거 그렇게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A1의 등급의 정의를 잠깐 보겠습니다. 적기 상한 능력이 최상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적기 상한 능력이 최상이며 상한 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의 상태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A1에 비해서 A2는 우량하지만 적기 상한 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 등급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진다. 또 A3는 상한 능력이 양호하지만 또 A2 등급에 비해서는 다소 여리이다. B는 또 A3에 비해서 그렇겠죠. 또 C는 B에 비해서는 또 그렇겠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 B 등급까지는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채권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 밑으로 CD 등급에 대해서는 투기의 성격의 채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D 정도 되면 상한 불능이다, 부실기업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 B, C, D 등급을 가진 회사에서 어음을 발행하고 그게 그 표기가 된 우리는 어음을 기업 어음, 기업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기업 어음이라고 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기타 금융 상품입니다. 기타 금융 상품에는 여러 가지 그 상품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주택 청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 청약 상품은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상품 중에 우선순위 적어도 5위 안에는 들어가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 있을 텐데 이 청약 상품은 반드시 빨리 가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우리 청약 상품은 청약에는 그 점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고 순위를 주는 기준 가운데 가입 기간이라는 것도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가입해서 몇 년을 보유했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주택 청약 저축을 상품을 반드시 가입을 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시면 주택 청약 관련 금융상품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상품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입주자 저축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렇게 4가지 상품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하단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다시 설명이 되어 있죠. 주택청약 관련 금융 상품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 부금, 청약저축 등 4가지 종류가 있으나 2015년 9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상품은 신규 가입이 중지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택청약
종합저축만을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없으신 분들은 은행에 가서 가입을 하시면 이 상품만 이제 가입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기존에 가입이 돼 있는 청약예금, 부금, 청약저축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을 하신 분들도 있으나 여러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밖에는 가입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 제도에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적립식 형태의 입주자 저축입니다. 우리가 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뭐냐, 그냥 쉽게 국민주택은 주공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LH 아파트, 주공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민영주택은 그냥 우리 주위에 있는 아파트, 뭐 예를 든다면 아이파크라든지 푸르지오라든지 그런 아파트가 민영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으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렇다고 가입을 하자마자 모두 청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건들이 있는데 본인이 납입한 기간이라든지 납입한 금액이라든지에 따라서 청약을 할 수 있고 없고가 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밑에서 볼게요. 표 보시면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금액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약 종합저축은 적립식 상품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적립을 해둔 금액이 총 금액이 적립금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이렇게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런 면적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보면 85제곱미터 이하는 300만 원이 이 통장에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 원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13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 원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135제곱미터 초과는 1500만 원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는 이렇고요. 기타 광역시는 또 금액이 25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또 기타 시구는 200만 원에서 또 500만 원까지 이렇게 금액이 다르게 있으니까 본인이 그 주소지가 되어 있는 그 지역에 해당 금액을 보고 이 금액까지 예치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청약 순위라는 것도 있는데 청약 순위 설명 볼게요.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역마다는 조금 틀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우리 부산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면 또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1순위가 되죠. 19세 미만은 1순위가 되더라도 청약을 할 수는 없다. 1순위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난 계좌다. 납입기간 해차 24회 이상 납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입을 하고 매월 금액을 24회 이상 납입을 해야 2년이 지난 다음에 국민주택은 1순위가 된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난 계좌로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 금액에 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예치 금액만 채워 놓으면 된다고요. 근데 단 나와 있죠. 단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개월에서 24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1순위가 있으면 또 2순위가 있는데 2순위는 국민주택의 경우 6개월이 지난 계좌로 납입회차 6회 이상이 납입해야 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6개월이 지난 계좌로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그 납입 횟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납입 횟수는 중요하지 않는데 예치 금액은 반드시 채워야 되구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인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지만 1순위가 된다라는 거고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개월에서 24개월 안에서 시도지사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이나 이 경남 지방에는 보통 6개월 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를 채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러면 내가 2년만 하면 되구나, 뭐 6개월만 하면 되구나,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1순위와 2순위 경우에만 이렇지, 우린 또 청약 가점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점제에서는 보유한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2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년, 4년, 5년, 10년, 15년에 따라서 가점 점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중요하다. 장기 보유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청약에서도 가점제 부여를 하는 게 이런 기간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부양 가족수라든지 내가 부양을 하고 있는 가족수라든지 또는 무주택 기간, 집이 없이 무주택으로 있었던 기간이 10년이냐 20년이냐에 따라서 또 부여하는 점수가 다 다릅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가입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간, 부양자 수, 그 다음에 무주택 기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 상품은 가입하실 때 금융기관에서 또 더 정확한 그런 그 설명을 좀 듣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타 금융상품의 채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앞서서 뭐 발행 채권이라든지 이런 채권을 봤었는데, 그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든지 이런 채권을 봤었는데, 이런 채권 말고도 채권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채권으로서 후순위 채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채권에는 선순위 채권도 있고요, 후순위 채권도 있는데, 당연히 말해서 알 수 있겠지만 선순위 채권은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채권이고, 후순위 채권은 이제 선순위보다는 이후에 받는 채권입니다. 보시면 이 붉은 글씨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채권의 발행회사가 도산할 경우, 그러니까 이제 부도가 난 거죠. 도산할 경우에 변제 순위에서 담보부 사채, 무담보 사채, 기타 은행이 발행한 일반 사채보다는 후순위로 변제하는 채권입니다. 후순위. 그래서 먼저 기업이 도산하면 담보부 사채라든지 무담보 사채라든지 기타 은행들이 발행한 사채부터 먼저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변제받는 채권입니다. 그렇지만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우선 변제 순위를 받게 됩니다. 우선주나 보통주는 이제 주식이죠. 그래서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보다는 먼저 받지만 선순위 채권보다는 이후에 받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는 없는 상품입니다. 보통 채권은 거의 다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취급기간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5년 이상입니다. 투자기간은 5년 이상이다. 이자를 받는 방식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할인채, 복리채, 이표채 이렇게 이자를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할인채는 수업 때 설명을 드렸고요. 복리채는 보시면 만기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해서 만기 이자 지급 시기 복리채에 해당을 하고요. 이표채는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3개월입니다. 우리나라의 채권은 보통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가 많은데 이 회사채는 대부분 이표채에 해당을 합니다. 이표채에 해당을 하는데 이표채는 보통 3개월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5년, 여기 위에 투자기간 5년이라고 했는데 5년 이상 되는 5년 만기가 5년이라는 이제 채권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마다 이자를 받으니까 1년에 4번을 받죠. 1년에 4번. 그러면 5년이니까 20번. 그래서 20번의 이자를 받고 만기 때는 내가 투자한 원금을 받는 이런 게 이제 이표채고요.
그다음 할인채는 미리 할인된 금액을 투자하고 만기에 액면가를 받는 게 할인채입니다. 우리 금융채에도 이 표채 발행 많고요. 근데 복리채 발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채에는 복리채 발행이 좀 많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참고해서 우리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는 구체적으로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권이 해당이 됩니다. 이 5개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서 원금 보장되는 상품이 예금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데요. 좀 특이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놓으시면 좋은 거는 보시면 농협, 수협, 단위조합, 농협 수협의 단위조합이나 또는 새마을금고는 이런 예금자 보호 법의 보호를 받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농협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단위조합인 농협이 있고 또 은행인 농협이 있는데 보통 보면 농협의 간판에 보면 농협은행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은행이고요. 그냥 농협이라고만 되어 있는 데는 보통 단위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위조합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는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종금사라고 하죠.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원금 보호되는 상품이 예금자 보호법 대상인데 보시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자 포함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이자 포함해서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금융기관 한 기간당이기 때문에 기간을 분산해 주시면 이 한도는 많이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앞에 있는 우리은행에도 예금을 넣고 또 국민은행에도 예금을 넣고 부산은행에도 예금을 넣고 이렇게 분산한다면 몇 억까지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좀 중요한 내용은 참고할 내용은 상호저축은행이 이런 예금자 보호법 대상이 된다라는 거. 상호저축은행. 그래서 우리 상호저축은행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TV 선전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뭐 TV 선전하는 거 보시면 뭐 OK 상호저축은행이라든지 또는 뭐 푸른 상호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상호저축은행도 예금자 보호법 대상이라는 거. 예. 예금자 보호법이 되는 상품과 비보호되는 상품을 이렇게 제가 표로 만들어 뒀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건데 은행만 잠깐 볼게요. 은행에 보호 대상되는 상품은 우리가 배웠던 상품 중에서는 보통 예금, 또 뭐 정기 예금, 저축 예금, 정기 적금 이런 것들이 또 재형저축 우리 배웠죠. 재형저축 이런 거는 예금자 보호 대상의 상품입니다. 그럼 비보호 대상의 상품은 뭐가 있느냐 했을 때 CD 양도성 예금 증서 배웠던 CD, 그 다음에 RP, 환매조건부 채권인 RP, 그 다음에 집합 투자 신탁, 수익증권, 그러니까 펀드 말하는 거죠. 뮤추얼 펀드 이런 상품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요. 우리가 배웠던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우리 예금자 보호법 대상 상품이 아니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또 보면 투자 매매업자나 투자 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중에서도 보호대상, 비보호대상이 있는데 이 투자 매매업자나 투자 중개업자는 뭐냐면 증권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서도 예금자 보호법이 되는 상품이 있구나.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무조건 투자 상품만 파는 건 아니다라는 거 보시고 증권사 판매하는 상품 중에 비보호 대상 상품들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험회사 상품 중에서도 예금자 보호법 되는 상품이 있고 안 되는 상품이 있다.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은행에서 파는 상품,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과 비보호되는 상품들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금자 보호법까지 해서 이번 우리 그 목돈을 만들고 목돈을 운영하는 상품에 대해서 이번 2주차에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네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기타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그 다음에 목돈을 마련해 나가는 상품, 그 다음에 이 마련한 목돈을 운영하는 목돈 운영을 위한 상품, 그 다음에 기타 금융상품, 이렇게 네 가지 섹터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 그 시험에서는 이 2주차에 공부했던 이 내용이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대신 조금 그 아주 기본적인 지식들이기 때문에 공부는 해두시면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자산 관리할 때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